화면 또는 일부분을 캡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복사하는 게 캡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시작 단추를 클릭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인터넷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는 여기 알록달록하게 생긴 요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예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꼭 크롬에서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저희 예제에서는 크롬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도 크롬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크롬을 열어보시면 보통 이렇게 구글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 검색바에다가 클릭하시고 진달래꽃이라고 적어볼게요. 진달래꽃 하고 엔터 치시면 진달래꽃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가지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검색창 아래쪽 부분 보시면은 전체, 이미지, 동영상, 뉴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진달래꽃에 대한 이미지들이 보여져요. 여기서 메뉴는 여기에 오른쪽에 뭐 도구를 눌러라 라고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진달래꽃을 찾으면 상업적으로 쓰는 이미지와 상업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미지가 다 같이 혼재해서 있어요. 그래서 도구에서 사용권을 크리에이트 커먼즈 라이선스로 만약 맞춰놓게 된다면 우리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었을 때 마음껏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미지에서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보일 텐데 이건 저도 삭제하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요 옆에가 이미지가 조금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자, 요 이미지를 한번 캡처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서 열어두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캡처 도구 꺼내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작을 눌러보시면 원래 캡처 도구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를 찾거나 꺼내놓은 거에서도 해도 되죠? 당연하죠. 안 그래도 그 얘기 바로 하려고 그랬어요. 라이브 타일에 꺼내놓은 게 있다면 요거를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캡처 도구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요렇게 캡처 도구라는 창이 나올 거예요. 원래 메뉴는 캡처 도구의 원래 메뉴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로 가시면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캡처를 좀 자주자주 할 거라면 어차피 여기 라이브러리에 꺼내놨었잖아요. 네, 라이브 그 타일에 꺼내놨었기 때문에 요걸 그냥 선택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캡처 도구 창이 하나 뜬 거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면 화면이 조금 뿌얘질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진달래꽃의 왼쪽 상단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끌어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를 떼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됐나 볼게요. 이거를 이미지를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디스켓 모양의 버튼이 있죠. 요거를 캡처 저장이라고 하는데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라고 뜰 거예요. 네, 지금 저는 뭐 문서에 훈련생 출석 이렇게 뜬 이유가 최근에 제가 아마 여기서 뭔가 뭔가 그림을 저장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경로는 그러면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으셨었죠? 거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따닥. 그리고 파일 이름은 캡처라고 해놓으면 알아보기 힘들 거니까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진달래라고 적을까요? 그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진달래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 클릭해서 문서 폴더에 본인 이름 폴더로 가보면 이렇게 진달래라는 png 파일이 받아진 게 보일 거예요. 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떠서 그림이 보이지 않는 분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보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모양이 이미지로 보기예요. 이렇게 누르면 아, 얘가 이렇게 진달래가 저장되어 있구나가 보이죠? 우리 워드패드는 시작에 보시면 저번에 라이브 타일의 워드패드를 빼놓으셨었죠? 워드패드로 들어가시면 워드패드 창이 나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진달래꽃 서식 워드패드를 불러올 거라면 파일에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본인이 저장하셨던 경로 문서에 보면 본인 이름 폴더였죠. 여기서 진달래꽃 서식이라는 RTF 문서를 열면은 이렇게 저번에 작성했던 문서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워드패드를 열었죠. 그리고 여기다 가져올 때 파일에서 열기예요. 물론 제일 최신의 연 거는 여기 최근 문서에 있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문서로 최근에 열었던 문서만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로로 가볼게요. 파일에 열기가 불러오기예요. 열기를 눌러서 본인 그 이름에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진달래꽃 서식을 따닥 눌러보면 이렇게. 자, 44페이지 보세요. 자, 시와 함께하는 시간 바로 아래 부분에 커서를 찍어주시면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다면 클립보드에 붙여넣기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잘라냈던 게 여기 붙여넣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네, 편집이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진달래꽃 편집으로 저장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워드패드를 열게요. 시작의 워드패드. 그러고 여기다가 제목을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크롭바 표시는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자, 홈에서 단락에 보시면 줄간격 있어요. 얘가 그냥 줄간격을 설정 안 하고 하면은 아마 많이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홈에서 줄간격을 단락대 CPT 간격 추가 요거를 체크를 풀어놓고 하겠습니다. 홈에서 단락의 줄간격 단락대 CPT 간격 추가. 네, 요거 체크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국가의 앞에 보니까 크롭바 표시가 있죠. 그래서 A로 나오면 지워주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펼침 단추가 나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요. 미음 한자. 여기서 요거가 보기 변경이라는 요 단추를 누르면 쫙 펼쳐져서 나와요. 네.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 바로 눌러서 펼침 단추를 펼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크롭바 표시를 클릭 한 칸 띄고 애국가 한 칸 띄고 미음 한자 크롭바 표시를 클릭 그 다음 내용 적겠습니다. 미음이요. 가나다라 말할 때 미음.
됩니다. 자, 이 후렴구 부분은 범위를 잡으신 후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요. 여기 복사 있죠? 복사를 누르면 블럭 지정한 부분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남산 위에 우리 기상일세 뒤에서 엔터 치시고 아까 복사한 걸 붙이면 되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복사한 게 붙여져요. 3절도 적어볼게요. 사고 엔터 치자고요? 거기다가 그쵸. 여기 뒤에 엔터 쳐야 줄이 한 줄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복사하다고요? 붙여놓게. 자, 그 다음에 또 무궁화 삼천리 나오죠? 아까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붙여넣기라면 그대로 글씨가 나올 거예요. 4절.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적으실 때 글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4절까지 한번 일단 완성해 보시고 이따 서식 줄게요. 자, 일단 제목 부분. 제목인 요 애국가를 선택해 주시고 애국가는 글꼴을 휴먼 엑스포. 그러면 여기서 히읗자. 휴먼 엑스포. 그 다음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 글자색을 빨강.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로 보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은 글꼴은 휴먼 예체. 크기는 그냥 12포인트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1절 범위서부터 쭉 밑으로. 네. 어디요? 아, 요 애국가 제목이요? 휴먼 엑스포 24포인트 빨간 가운데 정렬이라 돼 있네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45페이지 애국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제목이 휴먼 엑스포 24포인트 글자색은 빨간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글꼴이 휴먼 예체 14포인트로 하라는데 14는 조금 크실 거고요. 12로 맞출게요. 자, 1절서부터 범위를 쭉 잡아서 여기는 휴먼 예체. 네, 휴먼 예체로 했네요. 휴먼 예체. 그리고 글씨 크기는 12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휴먼 예체 12포인트. 책에는 14포인트로 돼 있긴 한데 저희는 12포인트로 할게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크롬 창을 열게요. 네네. 여기 크롬을 그냥 열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여세요. 네. 그럼 이렇게 구글 창이 열렸을 거고 여기다가 애국가 태극기라고 검색해보죠. 태극기. 그러면 태극기에 대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미지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음에 드시는 태극기 있으시면 클릭 선택하셨다면 다시 아까 전과 같이 시작에 지금 캡처 도구라는 걸 찾아볼게요. 시작에 캡처 도구.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영역을 끌어서 맞춘 다음에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캡처 저장. 네, 요거 중간에 캡처 저장. 얘 이름은 태극기로 주면 되겠죠? 태극기.
얘는 닫고, 저희 요 애국가 밑에 사절 밑에다가 그림을 이번엔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을 위치에 커서를 놔주시고, 예. 그 다음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잘못 붙였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붙인 경우는 선택하시면 이렇게 가장자리 사각형들이 생기죠? 이게 개체 선택이고요. 이때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딜리트해서 제거하신 후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네. 만약 아래 달 거면 아래에 커서가 있어야 될 거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자, 요것도 저장해 볼게요. 애국가 편집으로 저장해 볼 거니까 파일에서 저장. 그래서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죠? 네, 여기로 더블 클릭하신 후에 얘 이름은 애국가 편집. 네, 본인 본인 그 폴더 안에 저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판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혀볼 건데요. 일단 시작 단추를 누르시고, 저번에 라이브 타일에 그림판 꺼내놨어요. 이 그림판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림판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떤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어느 그림에다가 어떤 표시를 할 때 이런 그림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 상자의 가장자리로 가보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끌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사이즈를 딱 정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파일의 속성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사이즈를 너비와 높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800에 600으로 줬기 때문에 저는 너비를 800, 높이를 600으로 맞춰볼게요. 하고 확인 누르시면 완성. 네, 파일에서 속성. 넓이는 800, 높이는 600 하고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도형 그룹에서 직사각형을 골라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클립보드, 이미지, 도구, 도형이라는 그룹이 보이는데요. 이 도형 그룹에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크기라는 메뉴가 있죠. 이 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여기서는 3픽셀로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장자리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들이 있고 점선이 보일 거예요. 이때 이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동을 할 땐 이 안에서 끌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를 한번 눌러버리게 된다. 그때는 이제 이 모양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이나 크기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각형으로 모양을 그렸을 때 처음에 그려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안쪽에 이 네 방향 화살표 모양이 뜰 때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부분을 찍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확정이 돼서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게 되세요. 자, 사각형을 그렸고 이제
직사각형과 둥근 사각형 타원을 이용해서 컴퓨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사각형을 요 목 부분을 그릴 거니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그려주시고, 다시 사각형을 이번에도 쭉 끌어서 그려요. 사각형을 옆에다가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안에다 사각형을 그리려면은 얘가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데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또 사각형. 잘못하셨을 때는 여기 뒤로 가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전으로 돌리는 거고 얘는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각형. 자,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은 사각형 옆에 있죠. 요걸로 안쪽에 이렇게 모니터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은 사각형 왼쪽에 있었네요. 타원을 골라서 이렇게 버튼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도구에서 색 채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구 그룹에 색 채우기 요 양동이 모양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하늘색을, 옥색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색원이 옥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동이로 색깔 칠할 부분에 요 물감 떨어지는 모양 살짝 보여요? 요 양동이 보면은 얘가 이 양동이 바켓스, 얘가 손잡이, 여기가 이제 물감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색깔이 넣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채워주시면 색깔을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네. 이게 색이 네.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자, 색깔을 보라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번엔 연보라색을 선택해서 안쪽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해서 이 버튼 부분 색깔 채웠죠. 노란 거 선택해서 여기 있는 화면 부분 채우고, 까만색으로 여기 있는 버튼 부분 채운 게 지금 요 색깔 채운 부분이에요. 색깔은 꼭 똑같이 채울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들게 그냥 채우셔도 됩니다. 양동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동이를 없애려면 딴 걸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양동이 말고 내가 도형을 누른다. 그럼 도형으로 메뉴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다들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이제 여기 모니터에다 글씨를 좀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글씨를 적기 위해서 휴먼 엑스포 24포인트, 요거 색깔은 여기가 이제 글자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으시면 돼요. 저 엔드 표시는 7번 위에 있어요. 그래서 Shift 누르면서 7번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7번 위에 있으니까 Shift 누르면서 7번. 그 다음 물결 표시는 1번 옆에 물결 표시 있죠. Shift 누르면서 물결 표시, 그 다음 Shift 누르면서 1번 누르면 느낌표. 글씨 가운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가운데 정렬 이런 거는 없어서 요 글씨를 이렇게 끌어서 가운데 쪽에 글 상자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든 것을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저장을 할 거거든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저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죠? 자,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따닥 더블 클릭. 그러면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가 열려서 보일 테고요.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이거는 뭐라고 줄까? 애국가? 애국가는 아닌 것 같은데 컴맹 탈출? 아니면 컴퓨터? 컴퓨터가 낫겠다. 컴퓨터 그림이니까. 그죠? 그럼 컴퓨터라고 저장해 놓을게요. 컴퓨터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두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림판에서 저장을 하실 때 기본적인 확장자는 PNG로 들어가네요. 자, 51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는 그림 파일의 확장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JPG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저장되는 파일 형식이 JPG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은 압축률이 되게 좋고 용량도 적게 들면서 실사에 가깝게 표현되기 때문에 JPG를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또 그림 파일에 GIF라는 것도 있어요. GIF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움직이는 사진 같은 거 사람들이 보내죠. 일반적으로 이미지긴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우리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이런 GIF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뭐라고요? 네, 밑에 여기 51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림을 바로 GIF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보면은 신년 인사 같은 거 보면 막 엎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본 적 있죠? 네. 그런 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건데요.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는 GIF 이미지라고 해요. 움직이는 네. 있어요? 배경? 그냥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모티콘 같은 것도 GIF로 만들어요. 그걸로 들어가. 그냥 이거 다 닫고 그냥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아,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요? 네. 그냥 구글에서 .gif라고 쳐봤어요. gif라는 확장자들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미지로 가보니까 이런 이미지 그림들이 많이 보이죠. .gif. 왜냐면 확장자는 점 뒤에 이제 확장자 명이 붙거든요.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요거 카톡방에서 많이 보셨죠? 요런 게 실제로 GIF예요. GIF. 이게 51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두 번째 있어요. GIF. 이러면서 지금 설치하려면 핸드폰에서 돈 줘야 되죠. 응? 무료 설치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 무료 설치한다기보다 GIF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냥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나가긴 하죠. 좀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움직이는 게 안 나오는데. GIF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지 태그는 그다음에 눌러보면 돼요. 근데 어디가 있어? 이렇게 나가. 영어로 GI GIF. 영어로 썼다. 영어로 이제 애니메이션 그치? 영어지? GIF는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보면은 사진이 이게 영화 한 장면이거든요. 보면 조금 화질이 안 좋죠. GIF는 압축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은 좋진 않아요. 영어로 들어가지고. GIF. 네, GIF. 왜냐면 확장자 명이라서. 그리고 PNG라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PNG라는 애는요. JPG와 GIF의 장점을 혼합한 애예요. JPG 같은 경우는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고
GIF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나 투명한 이미지는 되지만 해상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게 바로 PN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NG는 투명하면서도, 그러니까 배경이 이렇게 없으면서도 화려한 어떤 색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용하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미지 파일이구나.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 각각의 차이점을 아는 거는 저걸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선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럴 것까진 없고 JPG, GIF, PNG 이 세 개가 이미지 파일이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조금 더 배우기에 간단하게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진달래꽃 그 시화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저장해놨죠. 그걸로 멋있는 엽서를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자,